이 팀장님, 네. 그냥 고고싱입니까 주식? 아, 네. 그렇게 보세요? 네,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 네, 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방향성이죠. 방향성. 경제도 그렇고 기업의 이익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인플레를 일으킬 만큼은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부양책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골디락스라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코로나 때문에 잊고 있다가 잘못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골디락스 장세인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는데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으니 유동성 장세가 이제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동성 장세도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골디락스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유동성 장세 네. 해서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게 이제 영향력이 점점 페이드 아웃 되면서 실적 장세로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유동성 장세가 페이드 아웃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내년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이브 유동성이. 샷이 올라가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저희는 보면은 뭐 연준의 자산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연준 자산뿐만 아니라 ECB 자산, 그리고 BOE, 그리고 BOJ,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심지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까지 이거는 뭐 경쟁적으로 지금 통화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동성 장세가 보통 끝나고 실적 장세 와야 되는데 실적 장세 왔는데 유동성 장세 또 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지수도 말도 안 되는 레벨까지 가겠네요. 아, 네. 그렇게 어디까지 그렇게 보고 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수 타겟은 2,900포인트 정도 되고요. 내년에. 네, 그럼 2,900포인트를 산출해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이익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랑 그리고 그거를 얼마의 금리로 나눌 것인지인데요. 저희는 키는 어떤 금리로 나눌 것인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금리를 제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 즉 COE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본 비용. 네. 그게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모다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적용하게 되면 내년 이익을 한 20% 감익을 잡아도 2,900포인트가 나오고요. 만약에 그대로 내년에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인 133조 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현실화된다면 3,500포인트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를 어떻게 정할 거냐,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를 얼마로 적용할 것인지가 여기서 키 포인트라는 거고요. 그 금리를 얼마나 낮추게 그리고 마음대로 맞추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합리적으로 낮출 수만 있다면 주가가 얼마든지 올라도 3,500포인트까지 올라도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지금 2,600 넘었죠, 우리가? 네, 한 2,650 라운드죠? 네, 2624 오늘. 맞습니다. 오늘. 오늘? 예. 여기서 지금 3,500을 가면 몇 퍼센트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3,500포인트라는 거는 제가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건 이제 제가 만든 금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설명이- 3,5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 이게 예.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타겟 프라이스는 2,900포인트입니다. 아니 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뭐 저 주변에 뭐 조카들이나 뭐 지금 막 스펙 쌓고 뭐 지금 뭡니까 취직하려고 하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야 다 때려치우고 그냥 막 여기저기 탈탈 끌어서 뭐 제2금융권 무슨 뭐 저축은행 할 것 없이 끌 수 있는 데 다 끌어갖고 주식만 해 뭐 직장 왜 다녀 이 소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뭐 그거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고. 이 팀장님 네, 궁금한 거 네, 3월달 코로나 할 때부터 해서 주구장창 팔아제꼈다가 외국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걸 갖다 개인들이 다 받아내서 뭐 1,600, 뭐 1,450 하던 지수를 갖다가 지금 2,600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지금 와서 얘들 왜 이렇게 흥분을 해요? 네. 제가 이제 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외국인 수급과 관련돼서. 수급과 관련해서. 네,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랙락. 블랙락 잘 아시겠지만 ETF 시장에서는 뭐 가장 큰 손이고요. 예. 근데 이제 블랙락이라는 회사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얘네들이 항상 신상품을 내놓습니다. 네. 신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올해는 이 트렌드가 나올 것 같으니
요러요러한 ETF를 올해는 많이 출시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어떤 ETF를 만들었냐면 채권형 ETF를 대거 발행을 했습니다. 블랙락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작년에? 마이너스 금리 가고 난리가 났었죠. 채권 가격이 확 올랐던 거죠. 채권형 ETF를 하도 많이 발행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나 보다 그러고 채권형 ETF로 돈을 넣으니까 네. 채권형 ETF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사야죠. 사야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 간 네, 거죠. 네. 올해는 무슨 ETF를 만들었냐면요. ESG ETF를 만들었습니다. ESG 그러니까 ESG 펀드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펀드에다가 ESG를 붙여가지고 어디 연초에 엄청 더 말이에요? 만들고 아니면 내년? 올해 연초. 올해 연초에. 올해 연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ESG 관련된 거는 다 올랐습니다. 올해. 네. 왜냐하면 자금이 그쪽으로 가니까요. 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저는 가장 의미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11월 3일 날 있었던 블랙락에서 EM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린다라는 얘기를 처음 이머징 했습니다. 마켓에 이머징 비중을-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큰 트렌드를 만들어 내시는 뭐 낸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잘 맞추고 있는 그런 하우스고 어쨌든 그런 데인데 거기에 이제 누가 계신지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스탠리 피셔 옛날 그 연준 부의장 하셨던 지금 블랙락에 계세요? 블랙락으로 고문으로 작년 고문으로? 말부터 가셔서 좀 큰 그림을 봐주시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EM에 대한 투자 비중 얘기하시면서 물론 뭐 블루 웨이브도 얘기했지만 뭐 달러 약세도 얘기했고요. 이머징 국가들의 산업 그러니까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그러면 블랙락이 무슨 상품을 만들까? 저는 그냥 저의 희망 섞인 전망으로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EM과 관련된 이름을 붙여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브릭스처럼 과거의 브릭스 시대에는 그냥 그 커머더티 가격이 랠리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그럼 EM 중에서도 되는 애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어떤 애들이 될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여러 가지 망가진 상황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 재무 건전성 되게 좋은 애들 그래서 사도 이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가도 되게 비싸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로 사지 않을까 그런 상품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침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로 주식시장에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약간 엮어서 생각해 보면 좀 희망 섞인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그러네요.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짐 오닐이 브릭스라는 아주 섹시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잘 해먹었고 장사가 잘 됐죠. 장사 잘 됐죠. 한 히트 10 상품이었죠. 네, 한 10년 하고 나서 브릭스만 울고 먹기 뭐 하니까 또 이제 뭐 베트남은 V, 터키는 T, M은 멕시코 해갖고 요래 썼고 저래 썼고 해가지고 또 그때 신조어가 엄청 나와서 한 10년 해먹었고 네네. 지금 또 뭔가 다른 뭐가가 나와줘야겠는데 일단 정체를 드러낸 게 ESG였고 EM 그리고 이제 EM이 될 것 같은데요. EM, 내에서 이머징 마켓.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딱 이렇게 딱 문제 보고 이거 1번이네. 그리고 딱 1번 찍을 때도 있지만 2번은 아니고 3번은 아니고 4번은 아니고 그럼 1번이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반드시 1번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끼고 나서는 제끼는 건 너무 많은 제껴야 될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EM 국가 중에. 우리나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혁수 팀장님의 매력은 이런 건데 한 번씩 빵빵 터지게 해줘가지고 그래요. 답이 이렇게 딱 많이 안- 웃어도 되는 방송인가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웃읍시다. 코로나 때문에 낙이 없고 뭐 좀 벗을만 하면은 또 먼지 몰려오고 뭐 애들 보면 안 됐잖아요. 세상은 원래 이런가 싶을 거 아니에요. 하늘은 늘 뿌옇고 마스크 안 끼고는 바깥에 집 밖도 못 나가는 이런 세상인 줄 알고 있을 우리 어린애들 생각하면 그거 한데 뭐 우리 뭐 이런 방송하면서 좀 웃어야죠. 무슨 뭐 장이 자빠집니다. 뭐 우리 뭐 외환위기 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나오면은 또 마지막에 그냥 안 보내드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3,000원 액면 분할 이후로 마음고생 심하셨던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들 결국 약간 버텼더니만 좋은 시절 왔습니다. 이쯤 되면 또 이제 내년에 계속 삼성전자만 살까요? 하이닉스만 살까요? 아니면 다른 데 더 섹시한 부분이 보입니까? 업종이. 업종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 뭐 헤지펀드 운용을 작년 말까지 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제가 이제
던져드리는 메시지는 이제 롱숏으로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전략가 좋아해요. 네, 진짜 그래서 해본 분들. 이거 좋고 이거 안 좋고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제 연초에는 제가 이제 롱 뉴하고 숏 올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뉴 이코노미 관련된 거를 사고 올드 이코노미는 팔자 이렇게 그게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의 화두였죠. 올해 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5월달에 숏 올드 요걸 뺐죠. 5월달에 주가가 너무 좋아 보여서 올드도 숏 해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숏 뭘로 바꿨냐면 숏 캐시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의 비용을 최소화하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사십시오. 왜냐하면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통화량 늘어나는 건 확실할 것 같아.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할 거고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게 아마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숏 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롱뉴 숏 거의 캐시를 뭐 말씀드렸고요. 레이달리오급이시네. 현금은 쓰레기 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연간 전망 내년 2021년 연간 전망을 할 때는 숏캐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네. 롱 뉴를 이제 롱 빅스로 바꿨습니다. 롱 빅스. 그러니까 큰 거. 빅스, BIGS로 바꿨고요. 큰 것들로. 큰 거를 사야 된다. 즉 시총 상위주들을 많이 사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투자자들도 과거와 달리 이제 뭐 중소형주 관련된 거를 보다도 대형주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를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BIGS가 이제 각각 의미하는 바들을 저희가 이제 말을 붙였는데 B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요 내년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테슬라가 25,000불짜리 그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했어요. 25,000불이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가장 싼 겁니다. 근데 그거를 테슬라가 낼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배터리가 가격이 얼마인데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테슬라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25,000불짜리 자동차를 내놓으면서 뭘 팔 거냐면요. 자율주행을 할 거면은 10,000불을 내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구독 경제를 할 겁니다. 붙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25,000불짜리 전기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000불짜리 전기차가 나오면 이게 진짜 나온다고 하면 다른 OEM 애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다른 전기차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내가 이제 올해는 차 살 때 디젤 살까 휘발유 살까 전기차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사지 뭐 이렇게 하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올해 시장에서 가장 확실해진 거는 이제 전기차 시대는 이제 온다. 그 전년대는 올까 이거였는데 온다 이거는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년에 소장님이 차를 사신다고 바꾼다고 생각해 보시면 디젤 차를 사면 우리가 리세일 밸류가 중요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내가 5천만 원 주고 사고 3천만 원에 팔 수 있으면 2천만 원만 내고 타는 거잖아요. 근데 5년 후가 되면은 전기차가 이게 디젤 차가 이게 이러면 3천만 원이 아니고 이게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상되는 감가상 그러니까 리세일 밸류가 급락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전기차 쪽으로 한 번에 몰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터리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BBIG가 아니고 BIGS를 갖다가 이니셜을 설명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 중에 하나 B가 지금 설명하는 B는 네네. 배터리는 똑같고. 그리고 이제 I는? I는 인터넷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올해 가장 좋았던 주식 네이버 카카오 이거 내년에 그러면 빠질 거냐? 내년에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밸류들은 지금도 여전히 펀더멘털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네.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오버슈팅했던 게 지금 내려오고 있고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주식이 지금 퍼지고 있는 과정이지 이 회사의 주가가 펀더멘털이 후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주식도 내년에도 좋다라고 G. 생각하고 있습니다. G는 그린이라고 저희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책에 관련된 주식이라는 표현인 건데요. 네. 저는 이제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그린이 좋고 정책이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데 됐기 이제 그거 때문에는 말고도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연준의 보고서에서도 힌트가 나왔습니다. 연준의 1년에 2번씩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레포트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기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금융시장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 있고요. 네. 올해 초에 보면은 BIS에서도
그린 스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금융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IMF에서도 재정 정책을 쓰라고 요즘에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재정 정책 쓰면은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거죠. 야, 이거 후대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 니네 후대한테 너무 빚을 많이 땡겨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 IMF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재정 정책 써서 그럼 후대한테 써라. 그러면 후대를 위해서 써라. 어떻게? 그린에 투자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 로직이 너무나도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아하. 내년에도 큰 모멘텀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린과 관련된 거는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미컨덕터인데요. 아, 이제 그 반도체는 내년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네, 네, 뭐 반도체 얘기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수요는 BIGS. 그래요. 우리 이혁수 팀장님한테는 들을 만큼 들은 것 같고 조금 자주 모시기 위해서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